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 본 영화 하이파이브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본 지가 약 한 5시간 정도 지났네요. 자, 하이파이브는 그 강영철 감독의 영화인데요. 또 보시는 것처럼 초능력 영화이고요.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주연은 중 한 명인 유아인 배우의 사건으로 개봉이 좀 미뤄진 영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가 싶었는데 오늘 간만에 극장에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조금 요즘 영화판이 너무 안 돌아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간만에 좀 히트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강영철 감독이 누구냐? 이 감독님의 대표작은 역시 써니인데요. 그 전에 사실 이 과속 스캔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데뷔작으로 아주 크게 히트를 했죠. 천만 감독은 아닙니다만, 그 코미디 영화로서는 상당한 흥행 스코어였던 과속 스캔들 824만 명이었고요. 써니도 한 745만 명 정도 성공했고, 되게 그냥 즐겁게 일단 극장을 나설 수 있는 영화들을 만든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한 두 편은 뭐 약간 저조했었는데 솔직히 타짜 신의 손은 전편이었던 그 최동훈 감독의 타짜가 워낙 성공적이어서 이 작품이 좀 저평가 받아서 그렇지 뭐 흥행적으로는 뭐 사실 영화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흥행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400만 정도의 스코어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이 강영철 감독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 로기완을 원작으로 한 스윙키즈가 기대에 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전편 전작들의 그 낙관적인 기대를 했었던 영화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영화 되게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그 배경 역사적 배경 속에서 캐릭터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비극적 결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서사여서 어, 뭐 그런 결말이 나온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관객들은 어쨌든 관객들의 기대에는 좀 맞지 않은 영화적 결말들 때문인지 이 스윙키즈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흥행 스코어 자체는요. 자, 어쨌든 강철 감독 여러 면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뭐 이 상업 영화 감독으로서는 이제 하이파이브라는 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쪽에 이 감독님의 일종의 상업 영화 감독으로서의 명운이 좀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초능력이라는 소재는 이미 연상호 감독의 염력이라는 작품이 이제 개봉이 됐었는데 이 작품은 뭐 흥행 그 평가에 비해서도 흥행 스코어는 더 안 좋죠. 그러니까 그 거의 안 좋은 반응을 많이 이끌어놨던 영화였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도 관객들이 기대했던 그런 기대치와는 달리 현실에 몸담고 있는 부분, 용산 사태를 사실 그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산 참사죠. 용산 참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주요 영화의 이제 후반부 플롯이라서 그렇고 뭐 이제 CG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관객들이 또 많았고요. 뭐 그래서 염력은 좀 성공적이지 않은 한국형 그 SF물로 한국형 초능력 슈퍼히어로물로서는요. 이제 반면 하이파이브는 어떤가? 까지 좀 이 작품 하이파이브는 현실적인 무게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매우 낙관적이고 경쾌하게 영화의 무드를 일관되게 끌고 나간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지금 평단의 평가들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뭐 좀 기대치 이상, 그러니까 이 예상할 수 있죠. 뭐 이 슈퍼히어로물이라고 하는 것과 한국 상업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코믹 요소들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방식들 자체가 기대 이상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별점이라는 것은 뭐 저 정도 반응이겠습니다만 관객들은 일단은 부담 없이 이 영화를 즐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에 지금 하이파이브라고 이제 약칭 붙어 있는 그 이름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 캐릭터는 이 5명의 인물입니다. 주인공 가운데 차지를 하고 있는 이제 주인공 이재인이 연기하는 완서가 이 영화에 이제 실제로 그 뭐 찐 주인공이죠. 거의 액션 히어로 역할을 이제 이 완서가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동 역할은 유아인이 연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전자기기를 막 다루는 일종의 해커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주변에 뭐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뭐 듣고 싶은 음악을 아무 때나 그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틀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미란이 연기하는 선녀는 영화 전반부에는 무슨 능력치인지 모르겠는 일단은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안재홍이 연기하는 지성은 이게 폐를 이식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박지성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의 능력에 따라서 강한 바람을 입으로 내뿜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김희원 약선은 힐러고요. 이름대로 약선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그런 그 메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각자 이들은 모두 그 영화의 전반부 초반부에 나와 있는 누군지 모르는 어떤 초능력자의 그런 그 신체의 일부분 6개의 장기 중에 5개를 이식받아 가지고 완선은 이제 심장을 이식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 유아인 기동의 경우는 각막을 이식받았고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춘이라는 인물은 이 노년 역할을 신구 역할이고요. 청년 역할을 박진영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영화의 설정상 영춘은 사이비 교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사이비 교주의 세계관을 뭐 좀 가볍게 언급하면서 영화적 주공간 역시도 이 교주의 그런 그 거대한 성전 같은 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대결을 영화의 후반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딸바보죠. 딸바보 태권도 관장 주인공 완서의 부친으로서 종민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오정세 배우가 이제 특유의 또 재치 있는 서민 캐릭터 연기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그러니까 이 선을 강영철 감독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강영철 감독은 이 영화의 각본도 직접 썼고요. 이 영화의 대사에는 티키타카 하는 그런 대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심각하게 막 계속 밀고 나가지 않고 빠르게 치고 나가서 그 타이밍이 이 코미디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작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작이었던 스윙 보이의 경우에는 영화가 이제 되게 진지한 영화여서 그런 부분들의 매력, 스윙키즈죠. 스윙키즈에서 그런 매력이 좀 덜 드러나는데 이 영화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가상의 슈퍼히어로를 다루고 있는 영화답게 그런 모습들을 깔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영철 감독의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올드팝이라든가 노래들이 이제 활용되어 가지고 영화적 또 개그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뭐 그 영화 생각나는 영화 그 부분들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뭐 그 스매시 펑키스의 노래도 앞부분에 나오는데 일단은 영화의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주인공 제이는 그 영화의 시작점은 그 슈퍼히어로의 그 수술 이식 장면으로 나옵니다. 약간 이제 좀 특이한 그 뭐라 그러죠?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장기들이 이제 각각의 이식되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을 이루는 6명의 인물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씩 소개가 됩니다. 잘 쓴 각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영화는 뻔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만 디테일이 있어서 현실감이 잘 부여되어 있거든요. 가령 이를테면 이거 주인공에만 이렇게 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캐릭터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편이어서 영화적인 그런 포석이 후반부에서 다 이제 떡밥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후반부에 잘 걷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제인의 경우가 이제 이 주인공 완서와 오종세가 연기하는 종민의 그 부녀 관계가 왜 이렇게 각별할 수밖에 없고 딸바보일 수밖에 없는가의 설정들이 이제 대사 같은 걸로 툭툭툭툭 나오게 돼요. 제이는 심장 이식을 받은 소녀였으니까요.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아빠인 종민의 경우에는 이 제인이 원래 초등학교 시절에 상당히 뛰어난 태권도를 가지고 있는 태권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 재능 있는 소녀였고 아버지 자체인 종민 자체가 원래는 이제 바르셀로나 태권도장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영화적 기호로 쓰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아마도 금메달을 땄었던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네네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서 이 태권도장의 이름이 바르셀로나 태권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인의 경우도 아마 이 영화의 공간 자체가 약간 지방 도시 같은 느낌이 이제 잘 살아 있는데 이 심장 이식을 받은 다음에 너무 좋아하지다 못해가지고 이제 되게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게 된 인물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아빠만 모른다는 되게 코미디적 감각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여전히 그 심장 이식을 받아서 심장 박동기를 항상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 딸로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제이는 이제 자신의 건강함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 전반부터 되게 고객길이 되게 큰 미장센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뭐 CG가 사실 이 영화에서 CG가 완벽하다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고 부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뚝심으로 강영철 감독은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현실보다는 좀 더 초월적인 느낌의 그런 그 공간 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정면 돌파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배우들이 사실은 뭐 각본 그 배우들의 연기를 요즘에 이제 그 비난받는 경우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영철 감독의 경우에 이제 매 편의 캐스팅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매 편의 이제 주역들 배우들이 이제 항상 변화를 두고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찾아내는데 이진이 연기하는 이 태권 소녀의 캐릭터 역시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케미가 잘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화의 전반부에 이들의 이제 능력들을 하나씩 선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화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이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알고 있는 소녀고 1년 이제 수술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쉬는 바람에 친구도 없고 그다음에 몸이 약하니까 이제 어울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보내고 있는 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의 능력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벌써 여기 도장벽이 깨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녀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장됨은 영화 전반부에 이제 뜀뛰기 장면에서도 엄청난 고갯길을 갖다가 너무나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 소녀의 능력은 이제 앞부분에 멋지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으로 액션 시퀀스들이 이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의 그런 좀 그 캐릭터를 친숙하게 한 다음에 티키타카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영화가 필요한 지점에서 딱딱 떨어진다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요. 큰 하이라이트 시퀀스로 이제 공장 그 폭파 장면, 저기 약선 김희영 캐릭터를 만나는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하고 맨 후반부의 클라이맥스가 좀 길게 이어지고요. 중간에 이제 약간 개그 시퀀스 비슷한 개그 액션 시퀀스로 이제 제인을 납치하러 온 이 사이비 교도들 세력과의 대결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오정세의 이제 그런 캐릭터도 재미있는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약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박지성이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를 안재용이 연기를 하는데 그 6개의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초반에 이들 초능력자 하이파이브의 모임을 주도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사람의 능력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를 이식받아서 강하게 숨을 내뱉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의 역할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제약이 좀 많은 조건이긴 하지만 적절한 지점에 영화의 이제 시나리오상으로 적절한 지점에서 적절히 활용되면서 또 이 캐릭터의 매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영화의 지금 스틸상으로는 이제 홍보용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기동과 일종의 커뮤니티에서 대립하는 서로를 경멸하는 비슷한 또래의 인물들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 각각 영화에 또 그 잔재미를 던져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서로 비아냥거리거나 비협조하거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또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사례를 연기하는 캐릭터로 등장하고요. 사실은 이제 막강한 악플러이자 그 백수 같은 인물로 등장을 해서 이 제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만 뭐 그들의 관계는 역시 또 가족처럼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설정에서 이 문신의 역할이 나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각적으로 이들의 능력이 극대화되거나 이들의 능력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이동의 능력하는 모습들의 묘사를 시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신
팔에 생긴 타투가 역할을 하고요. 이들의 타투는 원래 있었던 것들이 다 아니고 이식되면서 생겨난 각각의 능력을 상징하는 묘사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유아인의 이제 캐릭터 등장 장면의 모습인데, 유아인은 이 스냅을 갖다가 핑거 스냅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능력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 핑거 스냅을 갖다가 나중에 후반부에서 어떻게 비트는지도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전자기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그 힙스터 같이 이제 뭐 명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를 해서 영화상에서는 이제 작은 이제 뭐 일종의 사기 범죄 같은 걸 좀 저지르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자기기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할 줄 아니까 뭐 도박 그런 그 기기, 슬롯머신 비슷한 기기 있죠. 일종의 빠칭코 같은 기기를 갖다 활용해서 뭐 돈을 번다든가 이런 장면이 좀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둘의 이제 관계성도 등장을 하고, 영화에서도 이 리코더를 활용해서 이 지금 지성이 이제 보여주는 장면 같은 것도 활용하는데, 그런 장면들도 나중에 이제 적절하게 좀 변형되어서 후반부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만남이 주선되고, 이제 선녀 캐릭터, 신장을 이식받았던 이 선녀라는 캐릭터 역시도 이 캐릭터는 초기에 자기의 능력을 모르는 인물로 그려져 있고, 다른 인물들과 달리 다른 부분에 문신이 나타나는 또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캐릭터는 영화적 또 후반부에서 이들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나름의 각자 역할이 다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요 장면은 이제 지금 말하자면 아까 나쁜 짓을 하던 어떻게 보면 작은 범죄를 저지르던 유아인이 이제 도박장에 적발돼 가지고 기동이 적발돼서 이들이 도와주러 SOS를 카톡방이 이제 단톡방이 생긴 거죠. 거기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약간의 또 개그 장면이 들어가 있고, 그들이 이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 여기서도 앞부분에서 일종의 카체이스의 변형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되게 한국적 변형이고요. 공간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의 구도시들에 나와 있는 산등성이의 골목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액션 연기가 펼쳐지는다는 측면이 보여지는데, 이 영화의 그런 좀 서민적 찰진 개사들, 그렇다고 욕설이 많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대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이제 액션 시퀀스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이제 어쨌든 되게 남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나갈 수 있는 이 야쿠르트 차 같은 거, 속도에 제한이 있죠. 근데 이 차량을 가지고서 이들이 이제 쫓아오는 이 도박 무슨 이제 게임장의 그런 건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 소속들의 이제 일종의 수호대라고 해야 될까요? 집회 그런 행동대들을 이제 쫓기면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힘을 이제 이 동력을 이재인이 연기하는 캐릭터 완서가 이제 밀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만나고 흩어지면서 일종의 활약하는 장면들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 CG의 위화감이 살짝 있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그런 장면들의 구성 역시도 박진감 있게 그려지고 있고, 그들의 능력을 이제 적절히 활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음악은 또 릭 에스틀리라고 80년대에 활약했던 그 가수의 Never Gonna Give Up이라는 아주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또 즐거움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액션 장면에는 멋진 음악들이 또 옛날에 잊혀져 버려 있는 또 멋진 올드팝들이 또 활용이 됩니다. Never Gonna Give Up이라는 노래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인물이죠. 이제 김희원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이제 힐러의 캐릭터인데, 이 사람의 능력은 이제 이들의 만남 이전에 이제 혼자 하고, 이 사람은 역시 신구 선생이 연기하는 이제 빌런이 는 사이비 교주로서 영춘이라는 캐릭터로 일종의 활약을 하는데, 이 영춘의 딸로서는 이제 이 종단을 갖다가 다른 사이비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제 진희경 딸이 있어요. 진희경 캐릭터가 있습니다. 영춘의 딸로서 활약하면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하지만 이제 이 영춘의 말대로
이 집안에는 효녀가 없고 효자 효녀가 없는 이 탐욕스러운 집안이라고 스스로 영춘 역시로 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필요한 부분에 생기고 이들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데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 물론 영춘은 등장하자마자 과거 이제 같은 경력을 차지하고 있고 이 종단을 차지하려고 하는 병춘 장강이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이 사람들과 연기하고요. 그 장면에서도 사실 이 강영철 감독의 이제 재치 있는 측면 같은 것들이 잘 묘사돼요. 그러니까 영춘이 쓰고 있는 왕관과 장강이 쓰고 있는 가발이 이제 같이 벗겨지는 장면 같은 것들을 과하지 않게 이제 이게 되게 타이밍과 적절함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 장면도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녀는 어쨌든 이 야크루트 아줌마로서 있습니다만 선녀에게도 나름대로 캐릭터의 이제 역서사가 부여됩니다. 사실 각자의 서사가 사실 다 있어요. 이 선녀 캐릭터는 일종의 이제 그 처녀로 설정되고 노처녀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히어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들뜨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는 인물이고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르는 캐릭터 등장을 합니다. 선녀의 캐릭터에 대한 밝혀짐은 거의 영화의 중후반부에 나오게 되고요. 필요한 부분에 딱 등장을 숙여놨다가 플롯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포를 말씀드리긴 사실 좀 그렇고요. 어쨌든 알 수 있습니다. 극장에 가서 보시면.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들은 이제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유아인이 연기하는 기동과 그다음에 안재용이 연기하는 지성 등의 그런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 6개의 최장이 이제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쫓게 되는데 5번째 능력자를 찾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간이 마침 이 신구가 연기하는 영춘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의 종단 하래에 있는 어떤 사업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 사업장은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 그 우리 이 FM 그 작업반장으로 약선 김의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일종한 이 사이비 종교의 열렬한 신자이긴 하지만 약간 광신도 같은 느낌보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김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일종의 일말에 그런 양심이 남아 있고 그래서 다른 뭐 교주의 말을 맹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고요. 그런 묘사들의 특징이 이제 이 영화의 중후반부의 또 활약에서도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나의 그 집단을 모두 뭔가 몰아세운다기보다는 좀 사람의 매력으로 담아내는데 이 영화는 잘 성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뭐 기호적으로 어렵고라 이런 영화는 아니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보시면 될 영화고요. 네, 그 마침 그때의 타이밍에 이제 그 사고가 나게 되고 이들이 활약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구하고 그다음에 사고 현장을 좀 어느 정도 수습하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죠. 그 역할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람이라는 이제 크투규의 이제 되게 소녀스러운 캐릭터였다가 순간 돌변하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써먹었지만 효과적인 캐릭터적인 설정을 보여주는데 역시 또 지나치게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부분에서 한두 장면에서만 딱 활용되면서 그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안재용, 지성이 이제 활약하는 산소 바람을 많이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기라고 하는 그런 설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유아인과 펼치는 좀 재치 있는 장면들도 등장하게 되죠. 제 뭐가 떨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힐러인데 또 설정이 또 부여돼서 이 김희연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상대방이 아픈 부분을 치료하면 자기 몸이 순간적으로 아프지만 그걸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회복이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의 활용이 영화의 시나리오에서 영화의 맨 후반부 클라이막스에서 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상업 영화로서 이 영화에도 물론 플러스상으로 빈 구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화가 호흡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그 부분들 지금 주어졌던 떡밥들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클라이막스에서 다 활용되는 어느 정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영화 보는 재미가 이제 맞아떨어져가는 재미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장소 설정 같은 것도 되게 한국적인 설정이고, 우리가 익숙한 뭐 이제 치킨집에서 이들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 치킨집에 이제 음악들을 또 튼다거나 하는 거고요. 아까 떠올랐는데, 이제 이때 이 구출 장면에서 활용되는 음악 앞부분에 도입되는 장면은 이 코리아트의 Sunglasses at Night라는 곡이 활용이 되면서 또 약간 영화적 재미를 줍니다. Sunglasses at Night 되게 옛날에 추억의 히트곡이네요. 그 노래 자체가 뭐 제목처럼 야밤에 선글라스 쓴 사람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또 특유한 긴장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이런 히어로들의 6명 사이에서의 이제 대결이고, 그 설정상으로 아마 히어로를 좋아하는 캐릭터로서 이 안재홍, 지성과 그 다음에 유아인 기동이 있는데, 둘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서로를 이제 멸치가는 치고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이 차가지고도 뭐 티키타카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묵은 그런 서사가 있는 거죠. 뭐 안재홍의 그 전사들도 다 설정되어 있고요. 안재홍은 이제 전직 뭐 또 어떤 작가 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인에게도 피드백 장면, 기동에게도 피드백 장면이 있어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묘사하고 있고, 그 전기장치의 활용 같은 부분들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설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묘사는 사실 좀 충분한 면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설정이 후반부에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이 빌런과의 대결 장면, 활용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는 이제 그 초동력을 이용한 잔재미 같은 장면들도 이제 등장을 하고, 뭐 사실 그 유아인이 연기하는 기동은 이제 하찮은 걸 쓰다가 이제 나중에 되는 거고, 뭐 안재홍이 연기한 지성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사람을 구하는 거 아니면 이들이 쓰는 능력이라는 게 뭐 평소에는 별다른 게 없죠. 그런 잔재미들 같은 것도 역시 들어가는데, 역시 뜬금없지만 뭐 나름 또 흐름과 재미를 주는 장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장면은 또 없어요. 설정상을 활용하긴 하지만. 이 장면의 경우도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들의 능력이 되고, 이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영추는 노년의 캐릭터로서 자기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른 능력자들의 장기까지 이제 노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김희연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를 갖다가 여기죠. 요 장면이네요. 여기 순서가 좀 뒤죽박죽네요.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의 이제 문신을 발견하고, 이 사람의 이제 능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납치를 하려는 시도에 후반부의 클라이막스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자신의 젊은 시절 청년 박진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이제 납치 장면에서 이제 이 시퀀스는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딸을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딸을 지켜주는 아이러니한 액션 시퀀스로서 약간 개그 액션 시퀀스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역시 또 활약상을 또 구경하는 재미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 납치가 되기 때문에, 납치 지금 보면 이제 이 갇혀 있는 인물은 유아인이고, 여기 색깔별로 갇혀져 있죠. 여기 이제 라미란, 여기 이제 갇혀 있는 건 이제 안재홍 캐릭터가 납치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희영 캐릭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먼저 교주에게 이제 그 납치가 돼서 수술하게 되는 상황이 되버리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장기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화가 지극히 낙관적이어서 죽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이제, 물론 정말로 그렇게 영화의 설정상의 능력들을 발휘한다면 죽겠지만, 그런 실제로 영화에서 물리적으로 막 피를 갖다가 뭐 처절하게 흘린다거나, 우리가 이제 박훈정 감독의 영화들 뭐 마녀나 마녀 원투 뭐 폭군 이런 시리즈물까지 나오는 되게 무지막지한 장면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사실 가족들이 그냥 영화를 마치 만화를 보는 느낌으로 영화를 봐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온 가족들이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또 가족적 요소들이죠. 사실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인물들이 다 영화의 전반부에 완서가 자꾸 하는 얘기가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친구가 없기는 완서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멤버들 모두가 친구가 없거든요. 다 친구가 없을 만한 캐릭터들이고, 그들이 이제 이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든 게 이제 하이파이브죠. 그래서 하이파이브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자, 어쨌든 후반부에 이 설정, 박진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설정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노년의 신구를 연기하는 이 인물인데,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남의 그 피를 속여가지고, 피를 뽑아먹는 뭐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죠. 딴 이쪽에 나머지 하이파이브의 멤버들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찌질하고, 평범하고, 서민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해야 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이비 교주는 충분히 빌런이 될 만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익숙한 설정이고 충분히 미워할 만한 캐릭터이면서 동시에 이 논란도 별로 없을 만한 캐릭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전작이 갖고 왔었던 좀 역사적 무게감 같은 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없이 영화를 보기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설정을 이제 이 박진영 배우가 꽤 차가운 혼자만의 이제 느와르적인 연기 톤으로 잘 활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또 무너져서 그 균형 감각이 확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막 엉뚱해 보이죠. 노인 연기를 한다고 무리수를 두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연출되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연기를 뭐 해서 뭐 대사라 치거나 뭐 나를 못 알아보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거기에 막 너무 무리수를 두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대결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액션 시퀀스 이제 초능력자의 대결답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나게 과장되게 묘사가 되었는데 뭐 나는 그럴 듯하고요. 이 영화의 액션 연출을 한 강영철 감독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획으로 내고 있는 2D적인 연출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공간감을 극대화하거나 이 층과 층고 간의 고감들을 갖다가 막 뚫고 들어가거나 하는 식의 연출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약간 이제 원경이나 전신이 드러나는 이제 CG를 활용을 많이 한 거죠. 그 CG의 활용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뭐 역시 어느 정도 이제 눈여겨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잘 부드럽게 잘 연출해냈고 상당히 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액션 연출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이제 마지막에 잘 활용해서 결국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이 하나의 이제 이어짐으로 하나의 이어짐의 형태가 이제 말하자면 몸으로 시각적으로 묘사가 되면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장면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이파이브는 이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액션 시퀀스가 기니까요. 뭐 그 얘기를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뭐 영화의 결말은 뭐 이게 불행한 쪽으로 가는 영화가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뭐 스포일러라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들의 이제 활약상이 즐겁게 묘사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즐겁게 감상한 영화였습니다. 아침에 가서 조조 영화를 아침에 봤는데 관객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간만에 같이 웃으면서 보는 장면들도 많아가지고 나름 되게 흥미롭고요. 그러니까 대사라든가 이렇게 치고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절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무슨 영어를 갖다가 멋있게 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을 지읍시다 뭐 이런 식의 개그감들도 있는데 뭐 되게 익숙한 개그들을 쓰거나 뭐 이렇게 농담들을 던지면서 흥미롭게 전개가 돼가지고 그런 잔재미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 영화를 좀 즐겁게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즐겁게 감상한 대중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국적 슈퍼히어로물로서는 꽤 안착되게, 그리고 이제 그런 대중 영화, 서민 영화로서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담겨져 있는, 미덕이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영화였다고 보이고요. 뭐 미학적인 부분들까지는 이 영화에게 좀 무리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훈 감독이 야심차게 외계 플러스 인을 만들었지만 잘 안 됐던 그 야심이 너무 커가지고 스케일이 크지만 이 영화는 스케일을 오히려 좁혔어요. 그래서 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무빙의 톤보다 무빙의 톤이 그래 주제가 크죠, 무빙은. 근데 이 영화는 좀 더 현실적인 빌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빌런의 모습들을 부딪히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좀 캐릭터들의 매력들을 담고 있으면서, 고민들을 담고 있으면서 또 그들이 이제 끈끈이 뭉치는 모습들이 또 흥겹게 그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이파이브 좀 제 나름대로의 감상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면
어쨌든 한국의 극장들이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한국의 극장들이 너무 안 되면 저희 동네의 극장들도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영화들도 많이 줄 거고, 그럼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극장들이 좀 영화도 잘 되고, 좀 더, 이 가격 마케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기본 가격도 좀 떨어뜨리고 하면서, 많은 관객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을 좀 거뒀으면 좋겠네요. 하이파이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